예, 반갑습니다. 교환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다우가 한 2.2% 하락 나왔고 나스닥이 한 2.6%. 그 중요한 그 맥점 자리에서 금요일날 나스닥이 아침에 개파하기 위해 좀 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독일,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3% 넘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시장, 일본 시장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3.4%, 코스닥도 3.8, 약간 좀 비슷하게 좀 빠졌습니다.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 1%좀 넘게 일단 하락이 나왔고요. 홍콩이 좀 안 좋았죠. 홍콩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원위치했는데, 예, 중국하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연중 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하락 요인은 이제 중국 경기 악화 우려가, 이제 부동산 쪽은 지난주에 좀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악화 우려가 일단 발생을 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그 금요일날 옵션 만기였잖아요. 그래서 옵션 거래 대금이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형성이 됐는데, 아마 그 영향도 그 종목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주 후반에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월달 고점 1,343원이죠. 예, 그 라인에서 일단 지금 약간 목요일하고 금요일로 멈췄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간망했던 외인들의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발표했던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주택, 경기, 예, 그런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9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 그러면서 빅테크가 좀 하락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스페이스 X에서 일단 그 좀 매물 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긴축이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일단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요 이슈는 일단 다 이제 지금 끝났고요. 미국 옵션 만기까지 23일 날 있죠. 23일 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한테. 반도체하고 이제 반도체 AI 칩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말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23일 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종가에 아래꼬리 주고 올렸는데, 예, 요거는 지금 7월 25일 날 원래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4%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끔 실적이 나올 것이냐. 만약에 또 반대로 이제 시장 눈높이보다 좀 못 미친다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실적을 잘 일단 그 체크를 하시고요. 요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또 국내에 AI 관련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물론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결과 여파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마벨테크가 또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종목군들한테. 그리고 24일하고 25일 날, 26일까지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예,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 파월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정부에서 지금 파견 예정이죠. 아직 예정인데 8월 말일 날 할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 협력단을 파견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 기적 반등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예,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요거 말씀 먼저 드리고 관련 그 지표도 설명드릴 테니까 예,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고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기적 반등을 예상하는 근거. 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해외 글로벌 지표까지 다 이제 확인하고 일단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근거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5주 이상 4주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일단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이 나왔다. 5주 연속. 예, 그래서 5주 정도 빼면 보통 이제 기축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5주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낙폭 가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8월 1일 날 코스피 고점이 2,668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아랫꼬리 장중에 급락 나왔고 종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에 뿔이 나왔는데 17일 날 저점이 2,482까지 밀었어요. 그러니까 1일 날 고점 2,668에서 2,482니까 200포인트 가까이 뺐거든요. 단기간에. 예, 단기간에 200포인트 뺐으면 일단 뭐 단기 낙폭 가대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는 양 시장 다 지금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 예, 18일까지 금요일까지 4번 정도의 지금 투매가 나왔습니다. 4번. 우리가 증시 격언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좀 투매가 나왔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14일부터 18일까지 지난주에 4번 정도 투매가 났기 때문에 예, 보통 이 정도 4번 정도 나오면 이제 기적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 역대급 선물 매도. 외인들이 8월 1일 날 한 2만 개 가까이 매수하고 나서 2일부터 쏟아 부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5만 1,000계약 이상 때렸거든요. 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예, 그냥 환율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단기간에 계속 8월 달은 지난주까지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일단 환율만 이제 안정이 되면 외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이제 5월 고점 구간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좀 안정화 된다. 바로 꺾이질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치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외인들이 환율만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현물이건 선물이건 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양시장 다 17일 날 목요일 날 장중에 급락 나오고 오후장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패턴이 항소의 뿔이다. 예, 항소의 뿔 아랫꼬리 줄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린 거 있죠. 요 날입니다. 요 날. 예, 목요일 날 이렇게 아랫꼬리 급락시켰다 올렸죠. 코스닥도 급락시켰다 121선에서 터닝이 나왔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항소의 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2, 3일 정도 다시 한번 섬꼬령 개미알기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제 터닝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목요일 날 일단 황소의 뿔 추세 반전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거는 제가 그 목요일 날 여러분들 2시에 그 미스터 마켓 이토마토 방송 출연해 가지고 거래대금 추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급감하면서 연중 그 최저치에 지금 머무르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이 일단 우선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지금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금요일 날 예, 이 트렌드 하단이죠. 예, 여기서 살짝 오전에 밀었다가 오후에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고점이죠. 요 라인까지 밀었기 때문에 한 번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난주처럼 뭐 급락시키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방 경직 내지 기적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3.6%까지 피보나치, 그러니까 1월달 저점 그리고 7월 19일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3.6%. 오전에 개파락 나왔다 깼습니다. 살짝 종가에 좀 다시 살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로고 핵심 보게 되면 이 저점 8개월 동안 유지했던 저점인데 이거 살짝 이탈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뭐 다음 주에 좀 바로 이제 올려주면 좋죠. 근데 요것은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추가 하락 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23일날 엔비디아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결과를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미국의 옵션 만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 영향도 받았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이 7월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콜옵션 가열 국면이었죠. 가열 국면. 그죠? 콜옵션 가열 국면이었어요. 직전 저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서 근데 2주 전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죠. 이 고점과 옵션 만기 다 끝나고, 만기 끝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반대로 이제 풋옵션 가열 국면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좀 안정화 되지 않겠나. 그러면 미국 시장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보는 역발상 지수하고 이제 반대로 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빨간색 선이 그 200일선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200일선 딱 터치하고 좀 윗골이 나왔고, 요 자리가 이제 지난 요때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것은 지역 은행 문제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역 은행 미국. 그러면서 이제 바로 꺾였죠. 그 추세 저항 라인까지 왔었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여기서 윗골이 좀 밀었기 때문에 빅스 지수도 여기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설령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나스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 라인까지는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추 미국도 이제 저점 라인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5월 17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5월 15일 날은 반대로 코스피는 저점이었죠. 전형적으로 지금 환율하고 이제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외인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환율이 약세면 매도 내지 간망이고, 환율이 워낙 이제 이 구간처럼 강세에서는 선물도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영끌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이번에 이제 환율이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5월 고점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또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1,350원 정도까지 제가 보는데, 그 정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다. 그게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금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올 3월 달부터 이어왔던 장기 추세선 상단 저항에서 약간 윗골이 지금 음목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달러 인덱스가 위쪽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한 104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거기서 다시 한번 꺾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지금 저항 구간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가 이제 약세를 보였던 것이 그동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그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뭐 2달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 달 고점이었던 4.3까지 올라섰어요. 4.3. 금요일 날 국채 수익률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직전 고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뭐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빅테크 위주로 조정이 나오면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월치 좋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하방 경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여기서 바로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뭐 뚫고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월달 그 FMC 회의까지는 다소의 좀 하향 안정화되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급등나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좀 이번에 이제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우리 그 MSCI 그 한국 ETF 로고 핵심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올 3월달에 이 빨간색 선이 이게 이제 200일선인데요. 200일선 여기 살짝 하향 이탈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돌렸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200일선, 목요일날 200일선 살짝 이제 하향 이탈했는데, 요 바디 그 하단 라인이죠, 요 바디. 그러니까 요 트렌드에 지금 맞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서 고점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고점 8월 1일날 고점 대비해서 200포인트 일단 뺐고, 그다음에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도 지난 그 3월달 그 저점 라인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뭐 그런 위치에 충분히 진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트코인도 많이 좀 뺐죠,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빠지면은 보통 이제 또 비트코인도 물타기 하려고 또 주식을 또 일부러 이제 또 매도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안 그래 주식시장이 좀 수급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 중기 추세 지지선을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이탈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저 뺀다 그러면은 그 6월 달 저점까지 좀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민다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월봉 봐서는 뭐 그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중기 이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비트코인의 그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사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제 추세 로고를 그리게 되게 되면 사실 중기 지지선을 살짝 이탈한 거예요.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오르다가 이 추세 지지선을 이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장이 좀 많이 예상보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식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매수한다 하더라도 급락 나오나 반등 줄 때 한 20-30%는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추이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뭐 8월 초까지 주식 비중이 거의 100% 많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이제 반등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일부 자금은 좀 현금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시장을 맞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뭐 2차 전지도 지금 기적 반등 구간이고 2차 전지 그리고 외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 들어와야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먼저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매수 이제 하셔도 됩니다. 분할로.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낙폭과대,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주도 많이 뺐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많이 뺐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중대형주 위주로 먼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만약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 국면에 지금 진입돼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바로 그냥 또 중기 추세 살리면서 바로 또 랠리 나오거나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은 현금 한 20-30%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연세가 막 9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